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오늘 이제 원자 구조와 전도성 그리고 이제 반도체와 신소재 두 번째 시간이죠. 네, 오늘도 이제 재밌는 내용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없으면 안 돼요. 자, 어떻든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여러분들 어떤 양자역학에 대한 내용이죠. 쉽게 말하면은 세상이 아날로그 세상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다? 그 원자적인 부분에서는 디지털적인 세상이다. 그러니까 디지털이란 건 실제적인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개념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원자 부분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 디지털화 되어 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양자화라고 얘기했었죠. 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내용도 어렵지 않고요. 차근차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고체 에너지띠라고 해가지고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이 이제 과연 무슨 그림이냐. 그리고 사실 지난 시간 선생님이 하나 질문을 던졌죠. 사실은 그러한 원자 구조가 이제 수소 원자 이런 보호의 모형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사실은 그 고에 대한 뭐 선 스펙트럼이 증거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어떤 그 전자 특정한 궤도를 돌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보호가 완벽하게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내거든요. 딱딱 맞아 떨어지게 항상 그 궤도만을 가져 그 궤도에서만 전자가 돌아야만 한다는 그런 값들을 이제 계산해서 완벽하게 마무리를 했는데 그렇다면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거는 이제 이해가 되죠. 그것이 바로 양자화가 돼 있다는 증거고 디지털화가 돼 있다는 증거니까. 그런데 기체는 되는데 고체는 연속 스펙트럼이 나온다는 거예요. 뜨거운 필라멘트 같은 경우 보면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고체 원자랑 기체 원자랑 어떻든 원자는 원자인데 얘는 왜 그러면 연속적으로 나오냐. 이제 그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그림이 되게 복잡하게 보이지만 이게 원자핵이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에너지 준이 나타내는 거여서 그 전자 궤도거든요. 이게 뭔 그림인지 한번 그것부터 한번 선생님 여기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잖아요. 2D로 원자핵이 이렇게 있으면 그 주변에 돌고 있는 전자들의 궤도가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궤도 간격 무시하고 그렸습니다. 이렇게 나타낸다. 그런데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봤지만 얘보다는 얘가 이제 바닥 상태가 N1 레벨 1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얘는 양자수가 2 그 다음에 3에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마찬가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에너지가 높은 거죠. 높은 에너지를 위로 나타낸 거니까 이거를 갖다가 3D로 이제 바꿀 거예요. 자, 3D 안경 다 끼고 자 보세요. 쫙 돌려서 보게 되면 원자핵이 여기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그 상대성 원리에서 도 했잖아요. 시공간 휘어 있는 것처럼 원자핵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에너지 레벨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레벨은 좀 낮은 상태에서 그 다음 레벨은 더 높고 그 다음 레벨은 뭐 이런 식으로 레벨 자체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낸 게 바로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이해가죠? 요것들이 이제 레벨이에요. 레벨들. 자, 이쪽으로 좀 와서 보게 되면 레벨들 그린 거예요. 그죠? N1, N2, N3 요거를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되겠죠? 이해가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디지털화 돼 있다는 거를 이제 쉽게 말하면 양자화 돼 있다는 걸 우리가 이렇게 나타낸 건데 기체 원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더라. 그럼 그 이유는 뭐냐면 기체 원자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쉽게 말하면 오늘 배우는 내용의 핵심은 이걸로 잡고 넘어가면 돼요. 뭐 배운다? 고체 배우는 거예요. 고체. 그럼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양자역학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틀에 대한 양자화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봤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걸 다뤘어요? 지난 시간은 기체를 다뤘다고. 수소 기체. 수소. 근데 이제는 고체를 다루겠다. 기체와 고체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거다. 이거는 뭡니까? 그렇죠. 기체는 고체부터 하면 고체는요, 그 인접한 주변에서 그냥 빠글빠글하면서 애들이 막 랄랄랄 하면서 막 진동하고 있다.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거. 그 다음에 액체는 이거보다는 좀 더 뭐 자유롭게 약간 운동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분자들의 구조나 뭐 원자들의 구조 뭐 이런 거 살펴볼 때 기체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훨씬 더 자유롭게 움직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체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얘는 이게 제일 어울리는 애야. 풀입니다. 풀이. 자유로워요. 얘는. 자유롭다고. 근데 얘네들은 여기서 팍팍하게 있죠. 그러니까 기체라는 것은 만약에 여기 있는 어떤 기체 분자 하나를 기체 원자 하나를 여기다 나타냈다고 하면 예를 들어 그거에 이제 다른 기체 원자를 하나 나타내게 되면 이만큼 여기가 훨씬 더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또 다른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요. 고체의 특성은 뭐다? 그렇죠. 얘네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얘네들이 이렇게 인접해 있다는 사실이 가장 고체의 특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림을 그려도 알게 되면 얘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막 겹치기 시작하죠. 그러한 특징을 다루는 겁니다. 겹치다 보니까 겹침에 의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죠. 그걸 우리가 배우는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고체의 특성, 고체의 특성. 얘네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바로 이 내용이에요.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여기 있는 그림도 이해가 갈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원자에 의한 에너지 준위를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에너지 준위를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나타내져 있다는 거고, 세 개의 원자에 의한 에너지 준위를 보면 이렇게 나타냈다 있고, 많은 수의 원자에 의한 에너지 준위를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선생님이 이것도 직접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할게요. 그게 훨씬 나아요. 자, 여기 볼까요? 아까 하나의 원자에 의해서 이거 오늘 그림이 선생님 원래 그림 잘 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거의 뭐 선생님 여기다 딱 사과를 그리면 새가 날라와서 미안합니다. 그냥 사과할게요. 자, 어떻든 여기 이제 원자 핵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준위가 이렇게 선생님이 그려볼게요. 준위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준위가 이렇게 있어요. 레벨 1, 레벨 3, 뭐 레벨 2, 레벨 3, 레벨 4 이렇게. 그렇죠? 얘가 떨어졌다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 근처에 또 하나의 같은 원자가 이렇게 있다면, 얘도 지금 같은 에너지 레벨, 에너지 준위를 가질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겹치게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얘네들은 동일한 구간에서, 그러니까 소개하면 동일한 양자 상태를 그 전자가 공유할 수 없다. 그게 바로 이제 파울리 베타 원리, 선생님 잠깐 설명하겠지만, 결국에는 얘네들이 같은 공간을 점유할 수 없다는 그런 원리가 나오게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선생님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지. 교실에서 가장 좋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기지, 여기. 교실 가장 뒷부분에 뒷문 앞에 있는 이 자리. 최고의 자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딱 책상 놓고 앉아 있으면 지각을 해도 문 살짝 열고 들어서 싹 들어 앉으면 되고, 그 점심시간이 백미죠. 종 치자마자 그냥 바로 튀어나가면 되니까 여기가 최고의 좋은 자리예요. 여기가 요 라인 딱 문 가운데 요 라인이 최고의 좋은 자리라고 하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요게 1반이고, 당연히 그럼 2반에도 요 자리가 최고의 자리겠죠. 문 뒷문에 있는 요 중앙 자리, 요게 최고의 자리예요. 여기 둘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그날 수업엔 또 하필이면 또 뭐야? 합반 수업을 한대. 합반 수업. 그럼 합반 수업을 하면 원래 이제 2반 애들이 1반으로 가서 합반 수업을 한다고 해보죠. 그럼 원래 1반에 있던 앉아있는 애가 최고의 자리를 딱 점유하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점유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있으면 요 가운데 라인에 딱 점유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딱 앉아서. 근데 2반 애가 왔단 말이야. 나도 여기 앉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야, 나도 여기 앉아야 되는데. 야, 여기 우리 반이야. 그러면서 야, 뭐 터쓰냐? 나는 뭐 오고 싶어서 온 줄 알아? 나도 여기 앉을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 안 비키려고 그러겠죠. 그래도 이 반에도 여기 앉아야 되겠어요. 그럼 어떤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얘 위에다가 다시 그래. 얘 위에다 책상을 올려놓고 1반에 위에다 책상 올려놓고 2반 애가 올라가 앉아 있으면 되겠죠. 맞죠? 뭘 맞아?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지. 이게 뭐 어떻게 불가능해? 얘 위에다 어떻게 쌓아 올리고 또 위에 올라가 앉아. 어차피 요 근처에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 양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파울리 베타 원리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요 라인이 있으면 얘는 원래 여기 있었지만 얘가 똑같은 애가 여기 앉으려고 그러면 좀만 양보해라. 앞으로 좀 가. 좀. 앞으로 좀 가. 너도 좀 자꾸 오지 마. 그러면서 알았어 하면서 최대한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 요 라인에서 어떻게 된다? 약간 원래 자리보다, 얘도 원래는 여기 앉아 있었고 다른 반이었지만 여기에 앉아 있었지만 어쨌든 요 라인에서 최대한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 벌어져서 요 근처 안에서 약간의 틀어져서 서로를 양보하면서 이러한 자리를 점유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파울리의 베타 원리입니다. 안 어렵죠? 이게 불가능하지. 이게 어떻게 되겠어? 3반에 한 번 더 들어오면 여기에 또 쌓아 올리고 막 이렇게 밑에는 뭐 어떻게 돼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원래 자리보다 배열이 약간 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쪽으로 와서 볼게요. 이쪽이 원래 얘네들의 궤도인데 여기 둘 다 동시에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된다? 궤도가 좀 크게 그려야 되겠다. 이게 좀 작아서요. 좀 크게 그릴게요. 자, 좀 대충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원래 궤도가 여기 첫 번째 여기 원래 궤도라고 하면 이 궤도들 자체는 얘들이 지금 겹쳐지지 않았죠. 이 상태에서는 얘네들은 그냥 아무 궤도 문제가 없이 그냥 그 궤도를 그대로 유지하는데, 얘네들이 만약에 이 다음 레벨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이 상태 두 개 겹쳐지는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 공간을 공유를 못 해요. 이거 어떻게 되냐면 약간씩 틀어지는 겁니다. 배치가 이렇게. 이해가죠? 요거. 그 다음 궤도가 또 겹쳐지는 거고 또 겹쳐져.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도 요 겹쳐지는 부분은 이렇게 배열을 달리하는 거예요. 약간의 차이를 두면서. 그 다음에 또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된다? 마찬가지로 얘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배열을 달리하는 겁니다. 요 가운데를 딱
가운데에 있을 수는 없고 여기서 약간 이 가운데를 중점으로 해서. 근데 여기 인접한 곳에 또 다른 원자가 하나 더 있어. 왜냐면 고체는 막 원자가 바글바글 하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뭐 더 다른 색깔 없습니까? 아, 그렇죠. 여기 똑같은 궤도 여기서 또 배열이 또 일어나는 거야. 또 얘들이 또 배열이 또 벌어지는 거야. 또 벌어지는 거야. 그럼 또 다른 원자가 또 여기 또 있겠죠. 자, 또 있어요. 또 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또 있어. 그럼 다른 색 없어 그냥. 자, 흰색으로 다시 그렇게. 자, 그럼 여기도 어떻게 된다? 더 벌어지고 해서 계속 누적누적 중첩 되다 보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얘네들의 어떤 그 궤도라는 것이 어떻게 된다? 어떤 폭을 갖게 되더라 이겁니다. 폭을 갖게 되더라. 하나의 어떤 라인이 아니라 계속 얘네들이 겹치다 보니까 이런 어떤 폭을 갖는 두께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게 뭐다? 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띠 형태다. 띠라는 것은 폭을 가지고 있다.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고체 에너지띠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에너지 준이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이쪽으로 와서 보죠. 하나의 우리가 라인으로 봤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림으로 봤을 때 전자가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궤도로 봤는데 이것들이 고체 같은 경우는 계속 중첩되면 여기는 봐봐요. 중첩이 안 됐기 때문에 자기 라인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사실 중첩이 되다 보면 중첩되는 부분은 계속해서 배열이 약간씩 배열이 달라짐을 해가지고 두께를 가지고 있는 걔들 계속 쌓여가지고 이런 어떤 폭을 가지게 된다. 이걸 우리가 띠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체의 특성이에요. 고체의 특성. 고체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고체에서만. 되겠죠?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계 원자에 의한 에너지 준이 만운수의 원자에 의한 에너지 준이 해가지고 계속 얘네들이 가까이 되면 가까이 될수록 얘네들이 계속 그 궤도들이 겹침으로 해가지고 틀어지고 배열을 달리하고 해가지고 점점 이 폭이 두꺼워진다. 이거 우리가 D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되겠죠? 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이거예요. 허용된 띠는 뭐고 띠틈은 뭐냐는데 허용된 띠는 어떻든 간에 이것들 하나하나가 다 궤도인데 그 궤도들이 다 포개져가지고 이게 두께가 이게 쉽게 말하면 폭을 갖게 되는 그런 어떤 띠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전자들이 다 있을 수 있죠. 어떻든. 아, 여기 봐요. 전자 다 있을 수 있지. 여기도 그러니까 요게 아까는 요 라인 하나로 끝나는 거였지만 요 라인 하나로 끝나지만 얘네들은 지금 이만큼이 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잖아, 전자는. 그러니까 요 안에서는 전자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띠에서는 전자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전자가 있을 수 있다 해서 허용된다는 거예요. 허용. 전자가 있을 수 있다. 허용된 띠라는 거고 반면에 여기는 뭐냐면 어떻든 간에 전자가 있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여기 띠와 띠 사이라 해서 틈이라고 해요. 띠와 띠 사이 틈이라 해서 띠틈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당연히 전자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그 뭐 처음에 배웠던 그 우리 양자와의 개념하고 완전 똑같은데 고체의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이것이 중첩이 되다 보니까 폭을 갖게 된다. 바로 전자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 그냥 요 어떤 궤도 한 상이 아니라 이런 폭을 가질 수 있다. 바로 요 내용이 다예요. 이게 답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면 좋겠고 파울리 베타울리가 바로 이거예요. 다수의 전자를 포함하는 원자에서 두 개 이상의 전자가 같은 양자수를 갖자. 말 되게 어려워 하여튼. 되게 어렵게 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 있는 데다가 똑같은 자리를 똑같은 애가 같이 점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양보해야지 서로. 쌓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되겠죠? 그렇게 하면 될 거를 어렵다. 다수의 전자를 포함하는 원자에서 두 개 이상의 전자가 같은 양자수를 갖지 않는다. 네? 네, 원래.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느낌이 오죠? 이런 거 되게 좋아해, 과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어 보이잖아. 그쵸? 네, 좋습니다. 파울리 베타울리는 뭐 우리 요 물리 부분에서는 요 정도로만 생각하면 되는 거라서 이렇게만 이해하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살펴볼게요. 원자가띠와 전도띠. 이제는 뭐냐면 궤도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띠라는 개념으로 살펴볼 겁니다. 지금 고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무조건 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얘네들이 겹치다 보니까. 그래서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허용된 띠라고 해서 허용된 띠를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되냐면 원자가띠가 있고 전도띠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 기억나죠? 중학교 때도 배웠던 것 같은데 아니면 화학에서도 공부하는 친구들 알겠지만 원자가 전자 이런 거 있잖아요. 전자가 있으면 원자가 있으면 여기 채워지는 전자들이 있는데 가장 여기 채워진 것 중에서 가장 마지막 궤도 거기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해서 원자가 띠는 뭐냐면 전자가 채워진 띠 중에서 가장 높은 상태 에너지 띠. 쉽게 말하면 가장 레벨이 높은. 즉 포인트는 채워진 상태. 쉽게 말하면 마지막 궤도. 근데 우리는 이제 고체로 보기 때문에 궤도가 이 궤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띠로 존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띠. 그래서
가장 전자가 채워진 가장 에너지가 높은 가장 마지막 그 상태 높은 상태 에너지띠를 우리가 원자가띠라 그러고요. 얘가요 에너지를 받게 되면 점프해서 다음 궤도로도 갈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또 띠 개념이니까 그 다음 궤도로 넘어갈 수 있는 그 띠를 우리가 전도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가띠 바로 위쪽에 전자가 비어 있는 여기는 아직 전자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자가띠가 채도로 이제 전자가 채워진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띠는 전자가 없지만 에너지를 받게 되니까 점프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에너지 받고 레벨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를 우리가 다시 그 띠로 얘기하는 걸 우리가 전도띠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원자가띠와 전도띠 사이에는 띠틈이 존재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죠? 다른 궤도가 이제 겹쳐진 거니까. 그래서 전자가 여기는 채워져 있고 여기는 전자가 아직 없는 상태. 그래서 이거 원자가띠, 전도띠 요 개념을 조금 알아둬야 됩니다. 아니, 안 어려워요. 이거 뭐 이름만 알아두면 되는 거지. 그다음 띠틈이란 거는 앞서 선생님 말씀드렸지만 이제 금지된 띠죠. 여기는 원래 궤도가 없는 부분들이야. 그렇죠? 궤도가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양자화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아무데나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정한 곳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없는 부분. 얘들은 겹쳐졌지만 얘들은 원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자가띠와 전도띠 사이 간격으로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띠틈의 의미는 고체의 전기 전도성을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우선 여기부터 한번 볼게요. 이 개념을 보고 그 내용을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띠와 그 다음에 이제 원자가띠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세요. 자유전자라 하면 에너지가 많은 전자예요. 쉽게 말하면 그 원자핵에서부터 속박을 벗어난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자가띠만 해도 기본적으로 어떤 정도 속박이 있는데 그보다 높은 레벨이니까 더 그렇죠?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가 되겠죠. 전도띠, 그러니까 원자가띠에서 전도띠로 점프하는 그러한 전자를 우리가 점프해서 여기 딱 들어가는 전자를 우리가 자유전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 사이를 좀 옮겨 다닐 수 있다. 이제 원래 여기 있는 얘가 이제 원자가 여기 있겠죠. 응? 이 원자에 대해서 속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기 때문에 다른 원자로도 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특징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그러고, 자, 요 포인트 하나 체크해두기 바랍니다. 양공이라는 거. 여러분들 요게 이제 새로 나오는 개념인데,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할 때 원자가띠에 생기는 구멍을 우리가 양공이라고 합니다. 전자가 원래 있었어요. 근데 그 전자가 뽕 하고 나가서 이렇게 위로 점프를 했단 말이죠. 그럼 요 전자가 지금 비어있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게 되겠죠. 여기를 양공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왜 양공이라고 그러냐면 이게 구멍이거든요. 근데 플러스 전하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양공이라고 합니다. 이게 보면 개념이에요, 개념. 어떤 개념이냐면 자, 이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것 중에 하나,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전류의 방향 우리가 정의했잖아요. 그래서 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 이런 걸 우리가 정의했었죠. 전류의 방향은. 근데 실질적으로 알아보면 알겠지만 전류에 대한 현상은, 전류라는 거는 사실은 가상적인 개념이고 전자가 이동하는 거잖아요. 전자가 이동하는데 그 전자의 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을 우리가 이제 전류의 개념으로 잡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양공이란 개념이 이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있던 전자가 뿅 하고 여기로 이동했어요. 그럼 이 부분은 전자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원래 있었다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를 이제 빈 구멍으로 이렇게 선생님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있던 전자가 또 뿅 하고 여기로 이동했어요. 그럼 여기도 어떻게 된다? 빈 구멍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뭐 전공하면 홀 이펙트라고 하는 게 바로 요겁니다. 홀 이펙트 들어봤죠? 안 들어봤? 안. 넘어가겠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자 이동 방향을 이쪽으로 지금 전자가 이동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흐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개념을 잡게 되면 결국에는 전자가 빠져나간 요 구멍이 이쪽으로, 전자가 빠져나간 구멍이 이쪽으로 이동하는 효과죠. 즉, 양공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도입을 해서 이 양공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그렇죠, 플러스 전기를 띠는 그렇죠, 그 플러스 전하를 띠는 이러한 구멍이 이쪽으로 전자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두면 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두는 거예요. 이해가죠? 전자 이동 방향은 우리 항상 전류의 방향 반대인데 전자가 빠져나가는 구멍이 생긴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구멍이 생기는데 이 구멍은 전자 이동과는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전류의 방향이 된다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양공에 대한 개념을 여기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면 뒷부분의 반도체 부분에서 이 양공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다루거든요. 요거를 잘 알아두면 되겠어요. 되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요거 하나만 더 볼게요.
앞서 봤지만 이 띠틈에 대한 중요성은 이거죠. 띠틈이 바로 그 전기 전도성에 대한 그 특징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도체, 반도체, 절연체 여러분 알죠? 우선 기본적으로 도체라는 건 전기 잘 통하는 물질이고, 절연체라는 건 전기 잘 안 통하는 물질이고, 반도체는 뭘까 그러면 반도체란 얘기예요. 이거와 이거의 중간 정도의 성격을 가진다, 그 얘기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 원자가 띠고 여기가 그거보다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게 전도띠거든요. 띠틈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어떻게 된다? 전자들이 뿅뿅뿅뿅뿅뿅 전도띠로 올라가 가지고 자유전자가 쉽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체 같은 경우는 무슨 자유전자가 이동하면서 무슨 전기를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뭐 그냥 조금만 돼도 그냥 자유전자로 쉽게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전기를 잘 이동시킬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절연체는요, 띠틈이 너무 넓어요. 거의 뭐 넘사벽에 가깝습니다. 물론 여기도 뭐 엄청나게 뭐 전기적인 에너지를 주게 되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원자가대에서 전도띠로 전자들이 이 띠틈을 이렇게 극복하면서 올라가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전자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전기를 전달해 주는 애가 없기 때문에, 잘 없기 때문에 전기를 잘 못 통해 준다는 거죠. 대신에 반도체는 띠틈이 이거보다는 조금 해서 조금 우리가 여기에 뭐 에너지를 가한다던가 해가지고, 그렇죠? 에너지를 투입하고 하면 여기서 여기로 이제 넘어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 열 에너지를 좀 더 가하거나 하면은 더 자유전자들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뭐 도체적인 성질이 더 나타난다던가 해서 우리가 그건 특성을 이용해서 이제 반도체를 만든 거죠. 반도체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서 활용을 하죠. 물론 이제 자연적인 반도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건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루겠지만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띠틈의 어떤 그 간격 유무로 거의 없다 그러면 도체고, 크다 그러면 절연체고요. 뭐 그 중간이다 애매하다 그러면 반도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전기에 잘 통하는 물질이 열도 잘 전달해요. 맞잖아요. 그 전기 잘 통하는 애들이 대부분 금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열 잘 전달해 주는 애들도 대부분 금속이잖아요. 프라이팬 이런 애들. 걔들 전기도 잘 통하고. 이게 바로 뭐냐면 이 개념이 똑같아요. 결국에는 전기나 열이나 다 뭐죠? 핵심 포인트는 에너지라는 거예요. 에너지. 그것이 에너지의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전환 형태지. 그러니까 이 자유전자들이 뭐 쉽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나 열이나를 다 잘 전달하는 겁니다. 맞죠? 반면에 여기 전도띠나 원자가띠가 이게 여기 있는 띠틈이 넓은 절연체 같은 경우는 전기도 안 통하지만 열도 잘 전달을 못 해줘요. 이런 애들이 대부분. 그렇죠? 바로 이러한 개념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면 될 겁니다. 그렇죠? 딱딱 연결이 될 거예요. 좋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 내용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 한번 좀 살펴볼게요. 요거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전류 방향하고 자유전자 방향 요거 좀 이제 혼동되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배웠지만 자기장의 방향은 우리가 어디로 정의했어요? 어디로 정의했습니까? N극에서 S극으로 정의했어요. 맞죠? 그럼 전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장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전자들이 이동을 해요. 대신에 전기장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전류의 방향이죠. 그래서 이제 양공이라는 것은 바로 전기장과 같은 방향, 그 방향, 우리가 뭐 전기력선 이렇게 나타내게 되면 이 방향으로 양공이 이동하게 되는 거고, 대신에 전자는 반대 방향에서 요거 조금 주의해 줘야 돼요. 요거 정확하게 지금 이 시점에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렇죠? N에서 S. 전기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안 어렵죠? 예. 근데 요게 요런 것들이 정확하게 간단한 건데 정확하게 안 돼 있을 경우에는 막 혼동이 되기 시작하면 방향 문제 이런 거예요. 예. 여러분 지구과학에서 천체 이런 거 제일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 다른 거 아니고 방향 문제예요. 방향. 뭐 동서남북 이 방향을 여러분들이 3D 공간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 방향을 굉장히 혼동스럽게 생각했어요. 그것만 잡으면 아무것도 아닌 내용이거든요.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가 이제 문제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원자 모형에 대한 것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120쪽에 있는 2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그림은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를 나타낸 것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n은 양자수를, 이 n은 양자수에 따른 에너지다 이렇게 되어 있죠. n이 무한대에서 n2로 이동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 2a다. 무한대에서 n2 레벨 2로 떨어지는 요때 그 발생하는 에너지가 이겁니다. 그렇죠? 그럼 한번 비교. 여기서 여기로 떨어지는 람다 1으로 표현할 때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하고 여기서부터 무한대, 자 2에서 1로 떨어지는 에너지랑
무한대에서 무한대면 거의 뭐 저기 그쵸 자유전자죠. 여기서부터 이 2로 떨어지는 에너지랑 누가 더 크다고요? 얘가 더 크다고 얘가. 요 레벨 사이에 요거는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게 더 커요. 항상 요 안에서는 우리가 따로 비교할 수 있지만 요 안에서 다 2로 떨어지는 애 중이면 애들이라고 하면 3에서 떨어진 애보다는 4에서 떨어진 애가 그 다음에 4보다는 무한대에서 떨어진 애가 에너지가 크게 발생하지만 암만 무한대에서 떨어져서 2에서 떨어졌다 하더라도 2에서 1로 떨어진 애보다 에너지가 더 작습니다. 얘가. 아시겠죠? 이거 잘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자, 어떻든 이동할 때 n이 2에서 n1으로 이동할 때와 n3에서 n2로 이동할 때 나오는 빛의 파장을 각각 남다와 남다투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비교 한번 해보죠. 제일 큰 애는 누구겠어요? 우선 에너지가 제일 큰 애. 얘가 제일 크지 얘가 퍼스트고, 그렇죠? 두 번째는 똑같은 2로 떨어지는데 무한대에서 떨어지는 애, 그렇죠? 얘가 이제 두 번째로 셀 거고, 그 다음에 3에서 2로 떨어지는 얘가 이제 제일 약한 애가 될 거예요. 요 상황에선. 됐죠? 이 정도로 기본적으로 개념 잡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닥 상태 에너지는 0이라고 하는데 바닥 상태가 n이 1인 상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자, 이 일렉트론 볼트는 사실 전기 에너지적인 단위예요. 그렇죠? 이거 한번 유도해 볼까요? 한번 해보지 뭐. 이거 외울 필요가 없고 새로운 단위네요. 외워야 돼. 이게 아니라 결국엔 뭐예요 이게? 에너지잖아. 에너지는 뭐야 여러분들? 일이잖아. 우리 다 했어요. 일은 뭐야? 이거잖아요. 맞죠? 근데 정기적인 일을 얘기하는 거야. 정기적인 일은 뭐예요? 그렇죠? 어떤 전기장에 얼마만큼 전환을 놨을 때 그때 얼마만큼의 힘을 받느냐. 이 힘을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 전기장에다가 어떤 전화를, 그죠? 테스트 차지를 놨을 때, 그죠? 그러면 얘가 얼마만큼 힘을 받느냐. 이런 정의고. 요거 이제 그 거리잖아. 그러면 전기장에 걸린 게 얼마만큼 거리만큼 누적됐느냐. 이게 무슨 개념이에요? 이게 전압의 개념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여기서 전기적인 이 에너지라는 것은 QV예요. 근데 이걸 단위로 나타내면 Q라는 건 단위 전하죠. 전하의 단위는 뭐 기본적으로 전자의 단위, 그렇죠? 일렉트론 이걸로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V, 전압의 단위는 뭐야? 맞아. V로 나타내고 볼트라고 읽잖아요. 일렉트론 볼트. 똑같잖아요. 이게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이제는. 외우지 말고 또 새로운 거 나왔다 해서 그냥 막 이런 게 아니라 다 이미 거의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거의 다 끝났어. 예. 이게 점점 물리는 가면 갈수록 쉽다는 게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아직 이런 게 조금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 뿐이죠. 됐죠? 바닥 상태 에너지는 0이 아니라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가 되겠고요. 이 A는 3.4 일렉트론 볼트인데 그냥 빼면 돼요. 어디 있어요? 여기죠. 무한대. 그럼 여기 무한대는 에너지가 0입니다. 이건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속박으로부터 원자핵이 여기 있고 그다음부터 궤도라고 보면 원자핵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다.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0이고 그 다음에 어디로 떨어집니까? 3.4로 떨어지니까 결국엔 차이는 3.4에서 0 빼게 되면 되죠. 뭐 절대값 씌우면 되니까 마이너스 신경 쓰지 말고 이 차이가 중요한 거야. 차이가. 얼마? 3.4 일렉트론 볼트. 이거 니은 맞는 내용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파장의 비를 구하는데 보세요. 파장원은 여기서 여기 떨어지는 거죠. 요거 차이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면 한 대략 10.2 정도 되나요? 10.2 정도고 요거 차이 계산하면 한 2 정도 돼. 아니 귀찮아. 그냥 대충 할게요. 이게 1.89인가 그런데 그냥 대략 2로 볼게요. 왜냐하면 값을 구하는 게 아니니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에너지는 이렇게 하 F로 나타내는데 얘를 우리가 이제 뭐 그쵸? 요거에 대한 개념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진동사 파장은 반비례니까 지금 뭐랑 비교해요? 1대2 비교죠. 1대2 비교는 10.2대 뭐 대충 1.89니까 그냥 10대2로 볼게요. 값을 구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B만 보면 되죠. 그러면 5대1이에요. 5대1. 그렇죠? 5대1이 되는데 문제는 파장의 비니까 이건 역수죠. 역수잖아. 그럼 1대5가 되지. 1대5. 맞죠? 그래서 이거는 2대1이라고 해서 잘못된 겁니다. 값을 구하는 게 아니까 선생님 그냥 이렇게 뭐 정확하게 안 빼도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됐고요. 다음 문제. 그래서 정답은 니은이 정답이 되겠고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를 보게 되면 5.6 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를 갖는 빛이 양자수 N1의 바닥 상태는 수소 원자에 입사하는 과정. 여기 있는 애한테 에너지 너 레벨업 좀 해 하고 에너지를 준 거예요. 이건 먹으면 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럼 보세요. 여기가 13.6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4, 마이너스 13.6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5.6을 더하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점프하려면 얼마가 필요해요? 대략 10.2가 필요하잖아요. 대략. 근데 5.6 먹어서 얘가 10.2가 되겠냐고. 그럼 먹어 안 먹어? 안 먹는다고. 먹고 이만큼 올라갔다 떨어지는 게 아니고 안 먹어 아예. 안 먹어요. 얘는 그대로 변화가 없는 거예요. 먹으면 그러면 10.2니까는 요거보다 5.6 일렉트론 볼트가 아니고 한 11 일렉트론 볼트를 줬어. 그러면 먹고 남는 이만큼 먹고 남았다 다시 여기로 돌아와요? 안 먹는다고 해도. 이 차이가 10.2면 딱 10.2만 먹고 올라간다는 거야. 이게 디지털의 개념이야. 이게 양자의 개념이에요. 아주 철두철미합니다. 남아도 안 돼요. 모자라는 건 지금 이 시험 문제가 모자란 거를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 풀기 쉬운데 남는 거 주죠. 물론 다음 궤도로 먹을 수 있는 그게 아니라 요 다음 궤도보다는 부족하면서 이 지금 요 레벨 요거보다 높은 레벨 요거보다 조금 더 많은 에너지를 줬다 그러면 아마 틀리는 친구도 굉장히 많을 거라. 그게 아니에요. 딱 맞는 것만 먹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빛이 입사된 후 전자 에너지 준위는 마이너스 8.0 이런 거 없어. 이거 다음엔 바로 이거야. 이거에 애매한 관계 이런 것도 없고 딱 그런 내용입니다. 궤도 반지름이 클수록 에너지 준위는 증가한다. 그렇죠. 궤도 반지름 여기 원자핵이 여기 있으니까 궤도 반지름이 클수록 점점 어떻게 됩니까? 원자 반지름이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 준위는 점점 올라가죠. 레벨은 올라간다는 거죠. 맞는 내용이고 전자가 존재하는 궤도의 에너지는 궤도의 에너지는 불연속적인 값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호 모델에 대부분 여러분들이 궤도가 양자화되어 있다는 건 잘 아는데 가설 두 번째 있죠. 에너지도 양자화되어 있다는 게 바로 요 개념이에요. 딱 고감만 먹는다는 거예요. 에너지도. 됐어요?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가설 두 번째를 대부분 대충 읽고 그냥 넘어가고 에너지도 그런 겁니다. 이게 아니라 에너지의 양자화라는 것은 딱 그 값만 필요한 값만 먹었을 때 얘가 전이 되는 거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안 된다는 겁니다. 되겠죠? 좋아요. 정답은 니은과 디귿 되겠고 그 다음 4번 문제 볼게요. 아 불안하다. 불안해. 뭐 이런 거 계산해야 되는 거. 자 어떻든 수소원자 에너지 준위를 나타내는 거 다 보면 수소원자 나오죠. 왜냐면 수소원자 넘어가면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현대모형 있죠. 슈레딩거 이퀘이션 풀어서 해야 됩니다. 어떻든 이 원자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 값이 아닌 것은 이거 뭐 해봐야 되는데 한번 해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점프하려면 요만큼 차이만큼이에요. 절대값 씌워주면 된다 그랬어요. 뭐 어떤 거 빼든. 그럼 이게 얼마냐면 이게 한 10점 이건 또 여기 5까지 나왔어. 그래서 2호 정도 먹게 되면 올라가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 만약 여기 있는 애가 여기 올라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냐면 요거 계산해주면 1.89 다 계산해 왔어요. 예. 선생님 너무 괴롭거든 이거 하다 보면. 그 다음에 3에서 4로 그쵸? 레벨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 차이가 0.66이에요. 얘가 이것만 먹으면 그러니까 요거 먹으면 요로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가 요만큼 먹으면 요로 올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애가 요만큼 요거 먹으면 요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애가 요거 두 개 더한 만큼을 먹게 되면 요로 올 수 있겠죠. 그쵸? 그럼 요거 두 개 더한 값을 먹은 게 얼마입니까? 요게 12.14래요. 12.14. 딱 요만큼. 넘어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돼요. 그쵸? 그럼 일로 점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그럼 이만큼을 다 먹었어. 얘 더하기 얘를 다 했어. 아니면 여기서 여기를 빼거나 그렇죠? 이 둘 값의 차이를 계산하거나 얘 더하고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 값이 중요하니까 여기서는 그 값만큼 하게 되면 이 값은 얼마가 됩니까 여러분들? 12.8이네. 12.8만큼 딱 그만큼 에너지만 주어지면은 1에서 4까지 점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뭐 또 이제 여기서 여기 있는 애가 요로 점프할 수 있죠. 그러면 얘랑 먹어도 되고 요거 두 개 더한 거 아니면 이 값에서 이 값을 빼줘도 되죠.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돼요. 이거는. 그렇게 되면 계산하면 이거는 2.55래요. 산수입니다. 산수. 여기서부터 문제가 이 개념만 알고 있으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에너지 값이 아닌 것은 요 값 중에서 없는 거 찾으면 되는 거죠. 0.66 있고 그쵸? 그 다음에 1.89 있죠? 1.89 있고 2.75 있죠? 없잖아. 2.75가 없네요. 그쵸? 없고 10.25 있죠? 그 다음에 12.14 있죠. 예,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 한번 해보라는 그런 문제지 뭐 답 찾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오늘 배운 내용들 고체 띠 개념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림은 어떤 고체 에너지띠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고체의 종류를 전기 전도성 기준으로 쓰라 그랬습니다. 그럼 보면은 원자과 띠,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원자과 띠와 전도띠가 붙어 있죠. 거의 띠틈이 없어요. 이건 뭐예요? 그렇죠. 도체지, 도체. 도체가 됩니다. 도체. 맨날 습관이 돼가지고 디귿도 막 시그마로 쓴다. 시그마. 도체입니다. 도체.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원자과 띠와 전도띠가 이게 거의 붙어 있잖아요. 거의 접해 있어서 원자과 띠의 전자가 쉽게 전도띠로 이동할 수 있다. 그렇죠? 띠틈이 거의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22쪽으로 넘어갈게요. 뭐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체. 자, 고체. 이거 포인터 잡아야 돼요. 기체 고체 되게 단순한 거지만 이것부터 자꾸 넘어가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띠가 나오는 거야. 띠가. 고체니까 띠가 나오는 거야. 기체였으면 띠라는 개념이 안 나오죠. 관한 설명을 나타내는 것이다. 고체는 수많은 원자가 모여 있고, 그렇지? 원자 안에 전자는 일정한 에너지 준위, 그렇지? 얘네들 일정한, 그렇죠? 양자화된, 디지털화된, 그렇죠? 그런 에너지 준위만 가질 수 있는데 두 개의 원자 서로 가까이 접할 때 원자 상태일 때보다 에너지 준위가 약간씩 분리가 된다는 얘기. 아까 얘기했지만 같은 곳을 쉽게 말하면 그 라인을 같이 잇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점유를 못하죠. 쌓아 올릴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 얘들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분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수많은 원자가 결합하게 되면서 각 원자의 에너지 준위수가 원자 수만큼 많아져서 계속 분리되다 보니까 하나의 넓은 띠와 같은 폭을 가지게 된다 이겁니다. 이걸 우리가 연속적인, 이건 무슨 얘기냐? 자, 중요해요. 사실은 띄엄띄엄한 게 맞지만 그 띠 사이에서는 거의 연속적인, 워낙 많다 보니까 얘도 띠, 그러니까 얘도 그 준위 하다 보니까 그 자체, 그 준위 안에서는 연속적인 것처럼, 그렇죠? 그것이 연속적인 개념이에요. 연속적이 아니다라는 거랑 연속적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띠 안에서는 연속적인 것처럼 되겠죠.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좋죠? 그러면 어쩌라고 그래서 존재한다.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려고 합니다. 자, 전자가 채워진 가장 높은 상태의 에너지들을 원자과 띠. 이건 뭐 그냥 단편적인 지식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전자가 채워진 띠보다 에너지 준위가 높은 에너지띠를 이것도 뭐 이거랑은 뭐 그죠? 크게 절연체는 에너지띠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요. 에너지띠는 있죠. 있는데 뭐다? 그렇죠. 점프를 못해. 띠틈이 넓어서 원자과 띠하고 전도띠의 띠틈이 넓어서 점프를 잘 못하는 거지. 얘들은 에너지들은 다 있죠. 각자 원자들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준위들이 있고 걔네들이 겹쳐 있으니까 띠 형태로 다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기억 니은인데 문제의 어떤 중요성보다는 요거 한번 읽어보는 게 핵심이다. 여기서 이런 연속적인 개념 나오고 이런 거 읽어보면서 개념을 한번 잡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요 내용이 좋은 내용이니까. 되겠죠? 좋습니다.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쉬워요, 이제부터. 딱 보면 알겠죠? 이거 같이 맞추라는 건데 전기 저항이 매우 커서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다. 잘 안 통한다. 절연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가 C가 되겠죠. 띠틈이 제일 넓은 거. 맞죠? 그 다음에 전자가 채워진 영역에서 비어있는 영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어서 전류가 잘 흐른다. 도체 얘기하는 거니까 A죠. 띠틈 없는 거 A. 자유전자와 양공에 의해서 전류가 흐른다. 이제 요 자유전자와 양공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 거. 요게 이제 반도체 개념이라서 B가 되는데 요건 다음 시간에 성질도 급해라. 뭐 벌써 이렇게 나오니. 이거 이제 반도체에 대한 거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어떻든 뭐 답 찾는 건 어렵지 않았죠. 요게 반도체니까. 됐죠?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18쪽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내신 기초 문제들 다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수소 기체가 들어있는 방전관에 고전압을 걸어주었을 때 방출된 수소 기체 포인트. 이거 그냥 넘어간다고. 고체 기체 확실하게 구분해 줘야 돼요. 자, 빛을 분광기로 통해 관찰하면 어떤 스펙트럼 나와요? 그렇죠. 선 스펙트럼이 나옵니다. 원래 양자화가 돼 있기 때문에 고체 원자들도 양자화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라고? 겹치다 보니까 띠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 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선수 팩트럼이 나타나게 된다. 맞죠? 예. 그래서 나타난다. 됐죠? 이렇게만 쓰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불연속적인 값을 갖는 선 스펙트럼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수소 원자는 불연속적인 또 계속 나오잖아요. 이 값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방출한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알 수 있는 사실은 수소 원자에는 전자가 한 개 있다. 한 개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지. 한 개가 있더라 하더라도 지금 얘는 어떻게 한 거냐면 이만큼 에너지 줘서 올려놨다가 떨어졌을 때
올려놨다가 떨어졌을 때, 올려놨다가 떨어졌을 때 그때 값에 해당하는 것이 전자기파 형태로 지금 나와서 그거 체크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있다는 거는 맞는 얘기지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아니고 수소 원자 주위에는 전자가 회전하고 있다. 이것도 뭐 맞는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아니죠. 수소 원자에게 주위와 전자는 가속 운동을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걸로는 상관이 없고 맞는 내용이고 가속 운동이라는 건 빨라진다는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는 방향이 계속 바뀐다는 얘기죠. 수소 원자에게 에너지 준위는 양자화되어 있다. 이거죠. 연속적이지 않다. 불연속적이다. 디지털화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양자화에 대한 개념입니다. 되겠죠? 수소 원자의 질량은 원자핵이 대부분 차지한다. 맞는 내용이긴 한데 여기서는 알 수 있는 사실은 아니죠. 예,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게요. 자, 숫자 복잡하면 여러분 뭐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만 선생님도 그래요 사실. 귀찮아서 그렇지 귀찮아. 그러니까 골치 아픈 게 아니라 귀찮은 거죠. 수소 원자 내 전자가 마이너스 1.51 일렉트론부터 에너지를 가진 상태에서 3.4 마이너스 3.4 일렉트론 상태로 전이할 때, 그렇죠? 방출되는 빛의 에너지와 진동속을 이렇게 짝지은 거죠.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 절대값만 취해주면 된다 그랬잖아요. 3.4에서 1.51을 빼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1.89가 나와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일렉트론 볼트 형태가 아니라 줄의 형태로 나타내래요. 그럼 여기 나와 있잖아요. 단 1 일렉트론 볼트는 1.6이니까 여기다가 1.6을 곱해서 뭐 대략 계산해주면 이 값 계산해주면 얼마가 나오냐면 이게 3.024가 나온대요. 그렇죠? 그럼 됐죠. 그럼 요게 이제 정답이 되는 거고, 거기다가 여기서 플랑크 상수, 요 에너지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하F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 진동수를 구하라 그랬죠? 근데 요 플랑크 상수가 얼마냐면은 6.6이래요. 그럼 이거 6으로 이제 나눠주면 F가 나오겠죠. 그렇죠? 6으로 나눠주면 한 5 정도 되니까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단순 계산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원자의 양자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양자수는 n이 무한대일 때를 바닥 상태, 아니죠. n이 1일 때입니다. n이 1일 때가 바닥 상태. 이런 거 기본적인, 정말 기초적인 내용이니까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되겠고요.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면 양자수가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반대로 됐네. 에너지를 먹으면 레벨이 더 높아져야 되겠죠. 낮은 에너지 준위에서 높은 에너지 준위로 점프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전자가 전이해야 된다. 잘못됐고, 양자수가 높은 궤도일수록 에너지 준위는 작아진다. 이거는 그거예요. 양자수가 높은 궤도일수록 하는 거는 에너지 레벨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요 간격이 점점 좁아진다. 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 준위는 아니지. 양자수가 높은 궤도일수록 에너지 레벨은 높지. 요 간격은 여러분 점점 좁아지는 건 맞아요. 하지만 에너지 값은 어떻게 된다? 크죠. 점점 이 원자핵의 속박으로부터 점점 벗어나기 때문에 전자들이 갖는 에너지는 큰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준위는 커진다. 그렇죠? 선생님 요 간격으로 착각해서 그래요. 어쨌든 요거 잘 알아두기 바라고. 잘못된 내용이고, 양자수의 차가 클수록 에너지 준위의 차가 크고, 요 값이 클수록 에너지 준위 차, 에너지 레벨의 차이가 크고, 방출하는 빛의 파장은 짧아야지.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길다 잘못됐어요. 짧아야 됩니다. 양자수가 큰 에너지 준위에서 양자수가 작은 에너지 준위로 전자가 전이할 때, 그렇죠? 떨어질 때 에너지를 어떻게 된다? 방출한다. 맞는 내용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보수소 원자 모형에서 전자가 전이하는 과정, PQ를 나타내는 것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을 한번 보죠.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양자화되어 있다. 그렇죠? 예, 딱딱딱 떨어져 있습니다. 준위, 이 레벨은 떨어져 있다. 불연속적이다. P에서 전자기파가 방출된다. 떨어지는 거니까 방출된다. 맞고요. Q에서 전자 에너지는 증가한다. Q에서 지금 에너지는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지금 레벨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는 전자의 에너지는 증가한다는 겁니다. 레벨을 먹어야지만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디귿도 맞는 내용에서 기역, 니은, 디귿이 맞는 내용 되겠고요. 자, 6번 문제 볼게요. 수소 원자 내 전자가 요만큼 에너지 차이, 준위차를 가진 궤도에 전이하였다. 이때 방출되는 빛의 파장을 구하래요. 파장. 진동수가 아니라. 그럼 우리 에너지라는 것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선생님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선생님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파장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요걸 이제 델타 에너지로 하게 되면 파장이란 건 어떻게 됩니까? hc분의 델타. 단순 계산 문제예요. 그렇죠? 요거 하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 7번 문제 보도록 하면 이러한 내용인데 보세요. 이거부터 문제 보기 전에 누가 에너지가 제일 커요? 우선 다 2로 떨어지죠. 그러면 B가 제일 커요. 진동수 B가 제일 커야 되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2로 떨어진 애 중에 A죠. 그렇죠? 3에서 떨어진 A, 그래서 FA.
그 다음 얘는 3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제일 작은 애예요. FC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파장, 이거 주의해야 될 거. 파장은 이거랑 반대 관계죠. BAC에 대한 파장은 제일 얘가 길게 되는 거죠.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제일 길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옳은 거를 고르는 거죠. 여기 보면 파장은 A가 더 길다 했으니까 이거 잘못됐고요. 파장 B하고 파장 파장 AC를 더한 것이 같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주의 좀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예를 들어 얘가 제일 크죠. 요만큼 떨어진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떨어진 거니까 요만큼 떨어진 값하고 요만큼 떨어진 값은 더하면 같아요. 그래서 FB는 FA 플러스 C는 맞으나 얘는요. 보세요. 얘를 진동수로 나타내게 되면 그러니까 파장으로 나타내게 되면 지금 이게 된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거 단순한 수학인데 이거 은근히 실수 많이 한다고. 이거랑 이거랑 역수관계로 해서 더하기는 안 되죠. 예를 들어서 3은 1 더하기 2야. 근데 이걸 역수해서 3분의 1은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야. 이건 아니지.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 건 맞지만 역수로 해서 더해주는 게 이게 더해주는 게 들어간 건 조심해야 된다고.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진동수 따지면 BAC. 그래서 정답은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맞죠? 자, 8번 문제 볼게요. 간단한 문제죠. 전자가 채워진 에너지 중에서 에너지 중에 가장 높은 띠를 뭐라 그럽니까? 채워진 것 중에서. 이걸 우리가 원자가 띠라 그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원자가 띠 위에 존재하면서 전자가 비어있는 에너지 띠를 우리가 전도 띠라 그러고요. 이 두 띠 사이의 간격을 우리가 띠틈이라 그러죠. 띠틈.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 볼게요. 그죠? 뭐 고체네요. 전도띠, 띠틈, 원자가 띠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기체 상태에서 가능한 상황 아니죠. 고체입니다. 원자가 띠의 에너지 준위가 전도띠보다는 크다, 작죠. 원자가 띠가 더 아래 있잖아요. 그렇죠? 레벨이 작은 거고 하나의 띠는 한 개의 전자면 띠니까 한 개의 전자가 아니죠. 여러 개가 겹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한 개의 전자만 존재하는 건 아니죠. 띠틈이 좁을수록 전류가 흐르기 쉬운 물질이다. 그렇죠. 4번이 맞는 내용 되겠고 원자가 띠의 전자가 띠틈의 중간값의 에너지를 흡수하면 요거의 중간값의 에너지를 흡수하면 전도띠와 원자가 띠 사이에 존재하는데 자 여기 포인트 하나 잘못됐는데 그때 분명히 요 띠틈에서 요 띠틈으로 점프할 때는 아까 띠틈이 아니라 이 준위 사이를 점프할 때 정확히 요 값만큼만 먹어야 된다 그랬죠. 맞죠? 하지만 띠틈에서는 여기서 점프할 때 요거보다 적은 애를 먹으면 먹지도 않아. 그러니까 못 올라가는 건 맞지만 얘보다 큰 값 먹으면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왜냐하면 얘에 대해서 못 올라갔지만 여기 거의 연속적인 값을 갖기 때문에 얘보다 높은 값을 가지면 이제는 요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거 하나 구분해둬야 돼요. 되겠죠? 이 값보다 조금 높은 값을 먹어도 그거보다 높은 궤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띠 형태 거의 연속적으로 이제 띠 형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이 값보다 높은 값을 먹을 수 있어요. 여기는 먹어서 올라갈 수가 있다고. 알겠죠? 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정답은 4번인데 이 문제를 통해서 지금 그 내용 한번 정리할게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볼게요. 이 부분은 점수 이르면 안 돼. 진짜 쉬워. 그림만 봐도 다 나오는 건데요. 뭐 가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가 뭐예요? 이게 원자가 띠고 이게 전도띠니까 도체고 얘는 뭐예요? 절연체지. 자, 가는 도체다. 맞고요. 나에서 전도띠는 전자가 채워진 가장 높은 상태의 에너지띠라. 전자가 채워진 건 뭐예요? 전도띠가 아니면 원자가 띠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띠라고 되어 있으니까 잘못됐고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모두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자가 띠에 있는 그 에너지 준위는 여기 있는 에너지 준위들이 다 겹쳐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애보다 여기 있는 애가 에너지 준위는 높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두 다르다. 그래서 이것도 잘못돼서 정답은 기억이 정답이 되겠고요.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하면 에너지띠, 고체 에너지띠는 연속적인 개념이죠. 띠 자체는. 그리고 핵에서부터 원자가 띠, 전도띠 이런 상태가 돼 있고요. 마지막으로 자유전자, 양공에 대한 개념, 그리고 도체, 반도체, 절연체 구분하는 거, 띠틈으로 구분하는 거 이 정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1시간 동안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의 광쌤 이광주였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